이서관님께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지금 청구한 권한제기 심판 그리고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청구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를 국회 쪽에 하긴 했어요? 예, 그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건 아닙니다. 인사청문 요청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사청문 요청서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네네네. 법률 용어로는 임명 동의안 등입니다. 임명 동의안 등. 예. 그러면 그거를 접수를 거부한다고 일단은 예, 그 거부하는 거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고요. 예. 왜냐면 왜 법률 검토를 마쳤냐면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야 거부해도 효력이 이미 제출하면 그 제출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뭐였냐면 네. 뭐 전자정보법 규정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선례 이런 걸 다 검토해 봤을 때 예.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제출돼서 반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권한이 반송. 없는 자가 네. 보냈으니까 무권한 자가. 네. 국회가 안 받아버렸다. 네, 아니, 전례가 있다. 네, 반송돼서 아. 다시 제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을 때. 네, 어. 그게 아. 언제냐? 예. 작년이에요. 작년에요? 네, 2024년이고요. 어? 5.18 위원장이 예. 그 인사와 관련된 안을 제출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건 대통령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제출된 거죠. 무권한 자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반송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럼 새 대통령이 제대로 제출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유사함 논리로 무권한 자. 예, 그렇죠. 권한 없는 자잖아요. 네, 왜냐면 헌법상-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반송되면 다시 제출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예, 예. 그것들을 다 검토해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래서 기간이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도과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카운팅이 안 되는 카운팅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다 검토를 마친 다음에 의장님께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받을 수가 없죠. 무권한 권한 자인데. 없는 자에 의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회가 뭐 위원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접수를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기관 대 기관 간에 어쨌든 권한을 침해당한 사례가 있을 네. 때 이걸 다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범했다. 그렇죠. 요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근데 헌법학자들은 왜 여러 언론들을 보면 의견이 분분하다는 식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통령 몫인데 왜 국회가 권한 침해를 주장하냐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통령 몫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법률에 따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 절차가 뭐냐면 적어도 투명하게.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권과 예산, 심의 확정권을 통해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대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국정통제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러내면서 통제할 권한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입법권을 동원해서 도입한 인사청문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이 있지만 그 인사권을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예. 국민들께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음. 그럼으로써 여론에 의해 통제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동의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후보자가 적격인지 여부를 정말 투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세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아무리 권력자라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사청문제도를 우리가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고. 예. 근데 무자격자가 들어와. 그래서 임명이 돼. 네.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 뭐냐면 적격자를 제대로 심사할 인사청문 권한이 애초부터 동전의 양면처럼 박탈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적하는 거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이제 판단 받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한덕수 논리대로 하잖아요. 무권한자를 그냥 보내서 임명하겠다는 논리라면 그렇죠. 저도 좀 인사청문 해주세요. 저도 그냥 저도 재판관으로 이왕규도 해주면 저도 해주세요. 박영식 어떻습니까? 형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앵커님? 이제 아니 우리 앵커님도 좀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잖아요. 저랑 세트로 좀 해주세요. 두 가지잖아요. 왜냐면 의자 같이 앉을게요, 둘이.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법적 인연이 15년이 안 됐어요. 예. 그래도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무권한 그러면 자인데 뭐. 자격 심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격 심사를 안 하고 예. 우리가 그러면 박탈돼가지고 뭐 이런 애를 보내 그러면 박탈돼 돌려보내야지, 하면 사실. 돌려보냈는데 예.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20일 이상 지났으니까 임명한다? 예.
그는 우리 인사청문 권한이 박탈된 거예요. 고래서 판단받는다는 그리고 거죠, 예를 이제. 들면 박영식 앵커님이 굉장히 훌륭하고 아, 진짜 지성과 교양이 뛰어난 건 알지만 유머도 있어 유머까지.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자격이 없어.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는데 나중에 딴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나중에 따는 거 네. 예비적으로. 근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걸 거부했어요. 네. 이거 서류 못 받는다. 자격이 네,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사전에 관례상 다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루트가 네, 있는 거. 네, 사전 검토를 해요. 접수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게 2,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자격이 박탈되거나 뭐 재판 받아서 피선거권 상실되니까 우리가 뭐 사면복권 내주잖아요. 그렇죠. 상실된 사람이 그냥 출마해 그냥. 네. 그 선관위가 그거 받아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이제 지금 무관한 나는 자격이- 선관위에 서류 냈으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기는 거죠. 거지. 네, 우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거고 가처분 신청이 좀 빨리 나온다고 하니까 국회의장실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서관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도 글쎄 이거 좀 어느 정도 뭐 물론 판단을 이제 헌재에서 하시는 거니까 네.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옆에 또 네, 그 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근데 가처분은 네, 이제 본안 승소 가능성은 예,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익 형량이에요. 이익 형량. 이거를 인용할 때 만약에 받아주는 거. 네, 네, 이거를 갖다가 이거 그러니까 이른바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를 일단 받아주는 거죠. 예. 그 받아주는 거 받아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 네, 안 받아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 네, 네, 이걸 비교했을 때 예, 어떤 이익이 더 크냐, 네, 어떤 이익이 압도하냐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가처분 사건은. 예, 근데 안 받아준다고 큰일 납니까? 예, 아니 아주 중요하고 아주 네. 중요한 사건들은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체제는 고위공직자를 탄핵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해결됐어요. 다. 음. 대부분 다 해결됐고 지금 딱 2개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사건 기다려달라 그런 겁니다. 형사 사건을. 그걸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 하나 멈춘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두 네, 번째는 경찰청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차장 체제로 잘 돌아가고 있고 경찰청장은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예,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원래 직위해제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별로 급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7명이 일단 있어요. 2분이 나가셔도.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 심리하는데 문제가 우리 법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인용하면 어떤 문제가 헌법이 있냐? 담으는. 국민 의견이 극도로 대립되면서 분열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우려되는 건데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새 대통령 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겁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저도 하나만 그러면 보태면 새 대통령과 네. 새 아까 대통령이 말씀주신 임명한 사람과 이거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는 일대 혼란. 근데 그 일대 혼란을 누가 정리해야 되냐?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또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 새 재판관의 자격이 불분명해요.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린 걸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받는 사람들. 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진행될 텐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했을 때 재심사위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따르면. 근데 형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재심 청구. 줄재심 청구가 들어올 야,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이른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벌어질 혼란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가처분은 빨리 나옵니다. 네. 왜냐면 신속해요. 신속하고 가처분이라는 거는 뭐 민사도 똑같은데 증명의 정도가 본안과 달라요. 그냥 딱 봤을 때 어라 문제 있네 정도만 되면 그냥 인용해 주는 겁니다. 급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논거가요.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목 3명 중에 네. 2명을 뺏기는 겁니다. 음. 한 명밖에 임명 못 하거든요. 근데 예. 임기가 헌법재판관이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몫을 뺏어가는 건데 네. 대통령의 권한을 뺏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전 국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 주권. 우리 헌법 1조 2항의 국민 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들여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헌법 1조 2항 위반. 예. 끝. 이거는 뭐 더 들여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고요. 예. 탄핵 사유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국민주권주의 위반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헌법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조 위반인데 아니 이번에 그 탄핵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한덕수 탄핵할 때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150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덕수는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거예요. 대행이지만 그렇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하면 한덕수 그대는 총리다. 나대지 마라. 이게 헌법재판소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안가도 당연히 국회가 이기지만은 가처분은 더더욱 이긴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이거는 결정문에서 정확히 한 그 표현 그 한 단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지위에 거죠. 있다. 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전 그러니까 끝난 국민이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이해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정리가 더 됩니다. 중요한 거 헌재 주석서, 법제처 주석서, 입법조사처 연구서 모든 권위 있는 데에서 연구한 것들 다 그렇고 교과서요 다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그 당일에서 법제처가 다. 그 법제처 그 주석서가 네.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후보자로 하면서 자기는 된다고 주장하는 자기만 돼, 이완규가 이완규는 자기만 돼. 법제처장이 아니 그리고 저 요거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완규가 스스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주장한 발언이 있어요. 그래요. 전 그것도 꼭 증거 자료로 내야 된다고 봐요. 네, 한덕수 아, 지가 얘기한 스스로도 것도 얘기한 있는데. 적 있고요. 그리고 이완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완규도 얘기한 적 있고요. 뭐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냐고요. 더 예. 이상 할 게 없죠. 과거에 또 뭐 저기 아예 다른 사례긴 하지만 저희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인사 청와대에서 저기 문재인 청와대에서 했다고 해서 법무부 패싱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차관이 인사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황교안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황교안도 심지어 황교안도 아니, 솔직히 갖다 대줄 사례와 근거들은 이미 차고 넘쳐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입이 근데 아프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 이완규가. 저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실 헌법 소원권도 있잖아요. 네. 헌법 소원이 오히려 더 뭐 헌법학자들이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이거는 더 깔끔하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가처분 인용이 그거는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설명은 네네. 그러니까 권한쟁의로도 지금 가서 가처분이 들어간 거고 예. 헌법 소원으로도 하면서 지금 가처분이 동시에 두 개가 다 들어간 건데 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으니까 예. 논란은 있으나 전 그것도 인정된다고 봐요. 근데 헌법 소원은 그냥 빼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니까 뭐가 예. 됐든지 간에 헌재가 예. 가처분은 빠르게 좀 인용을 할 것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거는. 예, 이것도 뭐 주심이 또 마은혁 재판관이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된 것에 대한 결론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헌법소원 사건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급하게 그 여지껏 심리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지금 이렇게 무자격 재판관들에 의해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예.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늦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당장에도 인사청문권이 급박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거에선 좀 답답한 게 뭐였냐면 그 직전에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을 때도 처음에는 헌법소원 사건 결정하고 같이 내줄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기일이 연기되면서 네. 헌법소원 사건은 빠지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최성목 사건에 대해서 할 때 빵 나오고. 예.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줬는데 예. 그것처럼 이제 국회라는 헌법기관, 예. 삼권 분립의 굉장히 큰 기관, 이 기관이
권한 침해를 받는 사건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피해가 크다.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근데 지금 얘기를 이게 했어요. 주심 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이제 무작위 배당이 된 건데 무작위 배당이 됐지만 그 다음에 관련 사건성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근데 이제 내용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걸 좀 빠르게 검토를 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의혹이 있으실 테니까 또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검토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명확하죠. 아니, 안 어렵잖아요. 그냥 1조 2항으로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빠르게 검토했다고 하고 또 가처분의 속성상 또 빨리 해야 되고 맞아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은 또 퇴임을 앞두고 있고 국가적 혼란을 생각하면 예. 이건 결론이 저는 다음 주 안에 좀 빠르게 나올 예. 걸로 봅니다. 네, 빠르게 다음 나올 주에는 아마 이 내용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쨌든 우리 국회의장 비서관님께는 정치적인 해설들은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네. 한덕수 권한 파면된 윤석열의 권한 대행이라는 한덕수가 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에 집어넣는다. 이건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네. 왜 이런 선택 무리수를 뒀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 그 다른 선택보다 왜 이완규일까? 왜 이완규일까? 네, 그 결국에는 그거는 윤석열 그 파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교감의 결과가 예. 절대 복종인 건지, 예. 저기 당신이 한번 나와 보세요. 예. 예. 인지는 예.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한덕수 본인의 독자적 결정은 아니다. 그 독자적 결정이라면 굳이 왜 이완규이냐가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어떤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설계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무리수를 둬서 본인이 탄핵을 민주당으로부터 당하고 대선 나가고. 대선 나가고. 근데 그게 근데 정말 고려 사항인가요? 고려 사항은 아니잖아요. 뭐 글쎄 하나의 명분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다. 아니 왜냐면 고려 사항이 아닌 게 나오라는 입장 아닌가요, 민주당은? 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한덕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쁠 게 없다. 예, 정치적 변수인가요? 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국민의힘 내부는 또 나름 심각하니까 본인들끼리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4명으로 줄이잖아요 이번에 네. 1차 지나고. 후보들은 민감하죠. 후보 아. 지금 4등이 민감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의 변수군요. 내부 문제. 그렇죠. 예. 뭐 국가적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또 이제 이완규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 이완규를 미는 이유는 뻔하죠. 윤석열과의 오랜 40년 지기, 예. 법대 동기, 또 예. 연수원도 이것도 시험을 좀 늦게 붙었더라고요. 연수원 동기 맞아요. 뭐 이런 건데 또 검찰 출신, 또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는 또 제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완규 씨가. 그러니까 법제처장 시켰는데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그 안가회동 사인방 중에 하나하고 핸드폰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의 수사 대상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이유가 결국 이완규의 입을 막아야 되니까 좀 보내준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느냐? 도주대사 이종섭이 떠오르잖아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완규. 네. 그래 챙겨주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아까 제가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특별법 만들면 윤석열이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헌으로 어떻게든 위헌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에 한 자리라도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소화하는데 헌법을 파괴한 내란 재판관을 지금 보내서 헌법재판소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게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의 큰 그림이다. 그래서 이완규를 넣는 건데 또 여기는 한덕수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게 한덕수는 이완규를 지명하는 무리수를 씀으로써 자기도 좀 대선 나가고 싶은데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서 민주당한테 제발 나를 좀 탄핵해줘. 예. 그러면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을 때 본인은 사표 딱 던지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서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대선을 나가겠다는 그 욕망 이게 어우러져서 이완규 지명이 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네. 이건 공동 작업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건 한덕수 혼자만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완규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오래됐다면서요? 네, 그 네. 전에 그 2대1을 이렇게 추천할 때 예. 지금 이번에는 뭐 조한창 후보자가 들어갔는데 예.
이미 나왔던 이름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한 증거가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증거가 그거잖아요. 원래 인사 검증을 할 때 헌법재판관 되면 위상이 있으니까 최소 한 달을 검증을 하는데 이완규는 인사 검증도 하루도 그냥 검증을 하루도 안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제처장 차관급이고 헌법재판관 급이 다른데 당연히 검증을 하죠. 근데 이거를 하루만 했다라는 것은 미리 이완규에 대한 건 다 끝내놓고 그러죠. 동의서를 사후로 받은 것도 예.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것만 짧게 법률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부에서 실제 민주당에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헌재에 청구할 때 네. 보수 5명, 중도 2명, 진보 2명으로 만들어서 뭉개버리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니까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네.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헌법 84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자 부분이 어쨌든 목적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네. 그 84조 부분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언론에서 다루니까요. 네, 그거는 원래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헌재까지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예. 법원에서 정리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완구가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 그럴 대목은. 수 있죠. 그럴 그죠?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이 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급되는 부분이 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 전부터 넣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네. 민주당의 반대가 굉장히 셌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내란 이후에 벌어진 이완규 임명이기 때문에 그때도 물론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건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아니 없어요. 그것도 이거는 파면당한 대통령의 하수인 한덕수가 할 짓은 아니죠. 저는 솔직히 이게 아까 정치적 변수 이런 거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오히려 이 행위 때문에 더 압도적으로 패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그렇게 압도적으로 패배했죠. 저는- 김태우를 공천하고 그렇죠. 꼭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참 보면은 네. 축구 경기로 치면은 네. 골대를 상대방 골대로 넣어야 되는데 네. 항상 자기 편 골대로 골을 차요. 네. 골을 그러고 좋아해요. 네. 그 스코어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약간 이거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약간 그 레밍 정치 비슷해요. 네. 자해적인 정치입니다. 한 마리 뛰어내리면 다 같이 뛰어내리는. 레밍 정치. 예. 예. 아니, 많이 뛰어내리세요. 저는. 예. 근데 네. 진짜 한덕수 출마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엄청난 정치적 변수고 필요한가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채널 A 오늘 단독 보도고, 야 이거는 오늘 저녁에 보도된 거구나. 국민의힘 의원 51명 내일 모레 한덕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국민의힘의 그 조급함이 느껴지는 건데. 예. 아니 그때도 급했어요.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도 대선 열렸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41% 그때 보수가 뭘 했습니까?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반기문, 기름장어, 기름장어를 또 이렇게 급하게 띄웠어 그때 40명이. 아까 뭐 50 몇 명? 51명. 뭐 비슷하잖아요. 51명이나 40명이나. 네. 기름장어 딱 띄우듯이 이번에는 한덕수라는 기름장어를 또 띄우는 거죠. 반기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그 말 바꾸는 것도 기름장어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반기문 시즌 2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때는 플랫폼이 바른정당이라는 바깥에 나가서 기름장어를 잡아온 거고. 예. 뭐 장어구이 못 먹었습니다 그날. 다 도망가가지고. 근데 네. 이번에도 한덕수를 또 데리고 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레밍인데. 예. 그러니까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제가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도 최고위직 관료를 하면서 이른바 굉장히 편안한 안온한 삶을 살았는데 예. 마지막에 끝이 감옥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권한대행. 예. 근데 이미 사실 내란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있고 피의자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예. 이후에 이른바 행동들이 예. 착착 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그게 정확한 사리 판단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네. 좀 선처하기에도 좀 어렵다 이제는. 이제는 네. 너무 많이 갔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란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의 한덕수와 네. 지금 넉 달이 지났을 때의 권한대행 한덕수는 완전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용서해줄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죠? 국민들의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너무 커졌어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수습하기 어려워요. 음. 그냥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예. 근데 거기에는 한덕수만이 아니고 최상목도 똑같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마찬가지. 죄가 똑같아요. 네. 네, 똑같아요. 예, 걔네들이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아니에요,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요거는 꼭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왜냐면 예. 한덕수가 네. 이성의 끈을 놓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큰 걸 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에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압도적 정권 교체만을 보고 50일만 견디면 예. 다 끝납니다. 그때는 한덕수, 예. 최상모, 아니, 행정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요 50일은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아니, 대선을 없어요. 치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대가 있고 언론이 있고 네. 뭐 국민의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 국민들의 더 최대 다수의 압도적 지지 이걸 예.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여기에만 몰입해도 50일은 너무 짧고 금방 간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실